네,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의 증상을 제가 잘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이제 MRI를 촬영하셨고 네, 퇴행성이라고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렇죠? 네, 이전에는 디스크랑 협착증을 또 이미 진단을 받으신 경험이 네, 있으시다고요. 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제가 환자분의 척추 상태를 예상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한 척추는요, 네모 반듯한 척추뼈들이 마치 하나하나 층을 쌓듯 탑을 이루듯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척추뼈의 모서리 부분에서 가시처럼 뾰족해지는 골극이라는 게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척추의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바로 연골 조직인 디스크가 점점 퇴행성 변화를 그런 거치면서 거좀 두께가 봐봐.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뼈와 뼈 저게 사이 다 나에 간격은 대해서 나오는 거야, 점점 지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근데 장시간 지속이 되게 되면 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과 혈관들이 이 바로 골극과 좁아진 척추에서 압박을 받게 되는데 결국 그게 이제 퇴행성 척추 증상의 이제 가장 마지막 종착역인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제 병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통증뿐만 아니라 저린 증상 그리고 다리 아래쪽으로 마비감까지 이제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퇴행성 척추증, 척추관 협착증 이와 같은 질환들은 결국에는 내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 자체가 약해진 병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서 있어도 같은 시간을 걸어도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피로를 빨리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에는 이 척추 쪽으로는 그만큼 혈액이 많이 공급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 보면 때에 따라서는 허리가 아파서 잠에서 깨실 때도 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허리가 그만큼 굳어져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시는 경험도 아마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치료를 좀 받아보셨나요? 네, 그 허리가 아프면요, 네, 일어나서 저 앉는 게 너무 네. 불편해서요. 네, 밥도 못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받아보셨을까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요, 음, 이제 얘기하고서는, 저기 뭐야, 그, 그게 무슨 주사인지 놔줬어요. 아무튼.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좀 가라앉았거든요. 음, 그거를 한 3번 정도는 맞았어요. 이 음, 동네 의원에서요. 네네, 그렇게 맞았는데 그러면은 좀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네네. 한 12월 달 그때는 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주사 치료 받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아마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주사 치료를 받으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호전을 보이지만 반복이 될수록 내 몸에서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주사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반감이 되고 결국에는 주사를 맞아도 내 몸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척추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수술을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워낙 수술병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일 입원, 당일 수술을 굉장히 홍보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실은 이게 환자분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할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저게 지금 굉장히 다 내야 많거든요. 나오는 거요. 지금 좀 신경 써. 네, 그래서 항상 수술을 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방 치료가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한방 치료를 대략 한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는 척추 추나요법을 받아보는 겁니다. 저희처럼 이제 척추 관절을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 원칙이 바로 구조가 기능을 지배한다라는 원칙이거든요. 즉 틀어진 구조가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그 어떤 치료를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어진 부분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추나요법을 일차적으로 받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발생된 손상으로 이제 염증이 지금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봉침과 같은 약침을 이용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 척추도 보약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기운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할 때 보약을 먹잖아요.
이 척추도 강하게 시켜줄 수 있는 강근골 성분의 약재가 들어있는 척추 보약을 같이 복용하는 게 효과는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환자분께서 집에서 직접 하시는 건데 바로 근력 강화 운동이거든요. 이 방송 중에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명예와 같은 아마 의학 다큐멘터리 프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많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게 이제 여자분들도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척추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좋은 저축이 바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환자분들께서 이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통증이 있으니까 이 운동을 통해서 이 통증을 내가 극복해 봐야지. 근데 운동은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절대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운동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나한테 독이 돼서 병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잊지 않으시고 치료에 임하신다면 분명히 지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